안녕하세요. 골든로드입니다. 오늘은 실전에 쓰는 피보나치 활용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쓰는지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 아마 5월 말 전에 거진 녹화가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저도 좀 쉬고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이제 차트 복귀 가상 매매하는 식으로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영상이 너무 많으면 돌려보기도 힘들고 그저 공부하는 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양을 좀 줄여갈 생각이에요. 대신에 이제 일주일이나 중요한 날은 제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가상 매매나 복귀 계속 업로드를 해줄 생각이고요. 자, 오늘은 차트 실전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피보나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떤 식으로 봐야 되나,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수 종목은 또 이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요거는 배워놓으면 추세 방향 보는 감각 키우는데 하나의 도구로 또 유용하기도 하니까 주식이랑 응용을 해보세요. 자, 일단 분봉에서 설명을 할 거고, 일봉하고 주봉하고도 같은 원리, 월봉도 같은 원리로 이제 고점과 저점이 있다 싶으면 그어주는 건데, 그 라인들이 비스무리하거나 겹쳐지는 부분에서는 강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심히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피보나치가 있고 중기 피보나치가 있고 장기 피보나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래서 단기라는 거는 분봉이나 일봉에서 긋는 걸 말하고 중기 피보나치는 주봉에서 파동에서 긋는 걸 말해요. 장기는 월봉에서 긋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에서도 고점이랑 저점이 있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매도장에 고점이다 싶은 곳과 저점이다 싶은 곳을 연결해서 그어주면서 이제 좌측의 파동을 보면서 우측 파동이 반등을 할 때 이 피보나치를 뚫고 여기 뚫죠. 여기 뚫잖아요. 피보나치 뚫고 안착하고 지지되고 그죠? 다시 뚫고 그죠? 중심도 안 하고 올라가더니 다시 뚫었죠. 여기 보이죠? 여기 다시 뚫었잖아. 뚫고 몸통이 안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여기 지지되는 거 보이죠? 지지되더니 저항 맞고 떨어져요. 저항 맞고 떨어지고 다시 살리면서 지지되니까 상방이 계속 나와주더라. 그죠? 피보나치도 이렇게 활용해요. 이 라인을 뚫으면 그 다음 목표까지 간다고 보는데 이 라인을 뚫어놓고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하락으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피보나치 볼 때 중요한 점은 그거더라고요. 얘를 뚫으면 그죠? 라인을 지지하면서 그 다음 단계 위로 가야 되는데 그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뚫었어요. 그죠? 라인을 뚫었는데 여기 뚫었는데 그죠? 여기는 지지하면서 다시 조금 더 올린 모습인데 이것처럼 다시 뚫어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뚫어내리면 아래쪽으로 방향을 더 봐줘야 되는데 다시 살려버리면 지지되면 위로 더 가버리더라. 피보나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잠깐 다시 한번 이제 하나 다시 그어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우리 1기, 2기 제자님들 가르칠 때 이 피보나치 설명을 참 많이 했어요. 일봉 분석할 때. 이거 못 끊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어디다 대고 그어야 되냐 하는 분도 많은데 처음에 하락 파동은 여기부터 여기였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자, 이렇게 그어놓고 한번 봐보세요. 피보나치 활용. 항상 이거를
이렇게 그어놓고 이 값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이 피보나치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9.9763인데 여기 차트에 찍힌 건 9763인데 여기는 9765.15로 미미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숫자를 바꿔서 똑같이 여기 똑같은 값으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조절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제 좌측으로 확장, 우측으로 확장, 비율은 안 나오게, 수치값 안 나오게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설정하시면 되고 색깔 바꾸는 것도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되고 피보나치는 가능하면 정확하게 그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피보나치도 종류가 제가 실전에서 쓰는 거는 그냥 피보나치가 있고 로그 피보나치가 있어요. 로그 피보나치라고 있는데 이 로그 피보나치가 고수들이 쓰는 피보나치예요. 이거는 이제 저는 수식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차트에 옛날에 이제 신비어선으로 해갖고 많이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 로그 피보나치랑 그냥 피보나치의 차이는 두 특정도 차이가 나요.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서 제자들한테 그냥 실전에서 그냥 그어라 그러거든요. 긋고 가능하면 요 값은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해서 로그 피보나치와의 그 차이도 미세하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동이라고 여기 보면 첫 번째 하락 파동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과 저점이다 싶을 때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그어주고 나면 우리가 보통 하락이 강할 때는 잠시만요. 보통 하락이 강할 때는 아주 강할 때는 23.6% 여기 있죠. 여기 근처도 못 온다고 우리 많이 배웠죠. 근데 요즘은 여기까지도 잘 가요. 요거는 좀 옛날 이론이에요. 근데 항생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 심할 때는 반등 기울기가 약해서 여기까지 안 오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들어오는 편이죠. 그래서 보통 나스닥은 50%까지 열어놓고, 그죠? 여기는 보면 위에 60선이 이렇게 있고 기준선이 있는데 피보나치랑 겹친 자리예요. 겹친 자리. 그죠? 겹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센 자리잖아. 근데 캔들 중심선과도 겹쳤다. 요런 자리는 중요하게 저항이 강하다 보고 우리가 매도를 쳐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윗꼬리가 나와주면 더 땡큐고,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면 50%를 못 넘기고 있다.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어느 정도 저점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값을 바꾸려 했죠. 정확하게 해주라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그어줬을 때, 자, 보면 반등이, 요번에 반등은, 첫 번째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 두 번째는 반등이 좀 약하면서 하락 추세가 급격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23.6%까지 뚫는 듯 하다가 다시 깨버리죠. 강한 하락장. 그죠? 밑으로 더 열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고점과 저점을 이어볼게. 세 번째 파동에서 어느 정도 요렇게 그어놓고 나면, 그죠? 여기도 다른 저점보다 남다른 저점이기도 하죠. 여기도. 그죠? 이렇게 그어놓고 일단 뭐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도 보시면 겹친 게 보이죠, 여러분? 캔들 중심과, 그죠? 이 음봉의 중심과 여기와 그죠? 겹쳐 윗꼬리가 난 자리 겹쳐서 저항이 강하고
위에 또 전환선 저항도 있잖아요. 그 저항이 강한 자리, 요런 자리 매도로 계속 공격해 볼 수 있죠. 근데 바닥을 밑에서 계속 저점도 이제 더 안 깨는 모습이 조심해야 되는 모습도 있죠. 그죠? 요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최저점을 찍었을 때 이제 이 정도는 거의 이제 못 먹어도 이제 어느 정도 지수라서 반등을 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했을 때는 솔직히 돈 있는 고수들은 싸지는 것 덤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잘한다고 자만하면 안 돼. 선물 시장에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장땡이지 뭐 픽수 많이 먹고 실력 좋은 게 장땡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조금 된다 싶고 번다 싶으면 깝치더라고요. 저는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5선을 강하게 살리고 그죠? 윗꼬리가 없죠. 그리고 가장 저항이 강한 23.6번선을 윗꼬리가 없이 강하게 뚫어버렸어요. 강하게 뚫을 때는 보통 제가 중심까지도 안아 4분할에서 눌림에 매수 들어가라고 하죠. 그리고 매수 들어가면 저기도 여기까지는 먹잖아. 그죠? 근데 여기 좌측에 긴 장대 고가들이 여기도 지금 저항이에요. 앞에 많이 사와서 놀던 자리 저점이랑 몸통 고가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자리는 저항이 되거든. 그래서 이 저항을 얘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외바닥 상승이잖아요. 외바닥 상승은 우리가 항상 좌측 캔들 저항을 고려하고 기준선 21선 저항을 고려하라. 제가 항상 이제 얘기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얘가 결국 눌림을 주는데 눌림 주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죠? 저점들이 많이 몰려있는 자리 그리고 피보나치 23.6%이 몰려있는 자리 23.6%이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죠. 그러니까 지지받으면 그 다음 라인까지 우리가 또 넘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홀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또 뚫고 지지가 되면 또 강하게 가겠죠. 그거는 캔들이랑 같이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캔들이 중심 4분할 한 것도 아니야. 그죠? 4분할에 중심도 안 오고, 그죠? 저점을 지키기 전에 강하게 올려주고, 몸통으로 50%선을 지지하는 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갭을 띄우는 모습. 매수세가 강하다. 계속 그냥 이걸 5선 타고 갈 때까지 그냥 매수로 계속 봐주는 거예요. 매수로. 그 다음 어때요? 윗꼬리가 없이 강하게 장기평선과 61선 겹친 자리를 동시에 다 뚫어주죠. 그죠? 그러면 눌림에 이것도 고점이라도 매수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홀딩.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여기 좌측에 캔들이 많이 몰려있고, 그죠? 기준선 수평으로 누워있는 자리. 요게 우측에 저항을 주는데 캔들 중심도 있죠. 그죠? 윗꼬리도 있고 윗꼬리가 있는데 캔들 중심과 기준선 수평 라인 저항과 캔들 윗꼬리도 몰려있는 요 자리 캔들이 많이 몰려있는 요 자리가 우측에 강한 그죠? 눌림을 주는 자리더라.